아우지 강준이. 안녕하세요, 아우디 강TV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 Q4 이트론 차량을 가지고 시승을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Q4 이트론 모델의 처음 선보이는 기술이죠. AR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 전기차 원페달 드라이빙이 뭔지, Q4 이트론에 들어가는 회생제동 단계는 어떤 식으로 조절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출발에 앞서서 이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랑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반자의 주행을 켠다든지 순정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AR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표현이 되는지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목적지 설정을 했고요. 이 내비게이션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주행을 하면서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250m 앞 첫 번째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기존 방식과는 좀 다르게 목적지 안내 멘트가 나오면 그 멘트 방향대로 화살표가 3D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주행하세요. 지금처럼 회전교차로가 나오면 이 회전교차로의 안내 화살표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라면 200m 앞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과연 화살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올림픽로로 우회전입니다. 지금처럼 화살표가 정면에 떴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화살표가 굉장히 작아졌어요. 그래서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이 화살표의 크기도 점점 커지고요. 그리고 막상 우회전하는 곳이 도달하게 되면 지금처럼 화살표의 개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회전을 하라는 뜻이겠죠. 약 300m 앞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세요. 그 다음 우회전입니다. 또 한 번 화살표가 앞에 나타났어요. 처음 멘트가 나올 때 화살표 방향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 화살표 우회전하는 지역이 멀 때는 화살표가 좀 작고, 실제로 우회전하는 곳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우회전하게끔 유도를 해줘요. 사실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는 지금 보시는 이 100m 앞에서 우회전하라는 표시만 떠 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금처럼 약 300m 앞 우회전입니다. 뚜렷하게 나오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약 이게 200m 앞 시선을 정면에 계속 두고도 우회전입니다. 시선을 정면에 계속 두고 있어도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의 안내 화살표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굉장히 편리합니다. 간혹 이 증가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어지럽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운전하시면서 크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행길에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느라고 시선을 자꾸 놓치는 경우에 분산이 되는 걸 따졌을 때는 훨씬 더 편하고 안전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식으로 목적지를 설정했을 때 내비게이션 안내 방향이 증강현실로 나오게 되지만, AR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또 한 가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반자의 주행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엔 반자의 주행 기능을 한번 켜고 앞차를 인식하는 것과 이 앞차와의 차간거리를 AR로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자, 지금 보이셨죠?
앞차를 인식하게 되면 초록색 선이 앞차 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요, 이런 식으로 초록색 선이 앞차를 가리키게 되고, 지금 보시는 초록색 선을 앞차를 인식했다는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앞차의 차간 거리를 조절하는 레버가 이 아래쪽에 영동대로 보이는데, 방면 우회전입니다. 반자의 주행을 켜고 꽂는 레버는 기존 아우디 차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앞 차간 거리를 늘리게 되면 숫자로 5단계까지 늘어날 수 있고요. 줄이게 되면 1단계까지 쭉 줄일 수 있어요. 지금처럼 앞차가 옆 라인으로 갔기 때문에 내 앞차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에 서 있는 차를 약 인식을 하게 300m 앞 되면 두 번째 신호등에서 저절로 올림픽로 라인이 400m 나타나게 되고, 우회전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멈춰 서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반자의 주행을 켰을 때 앞차를 인식했냐 안 했냐를 이 선으로 나타내주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차를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는 다음 지금 정면에 신호등에서 보이시는 올림픽로 400m 차량 모양의 우회전입니다. 초록색 라인으로 불이 들어와 있는 걸로 인지를 했었는데, 약 지금처럼 700m 앞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입니다. 지금처럼 AR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앞차를 인식했다는 뜻을 이 초록색 선으로 나타내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식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반자의 주행을 켜고도 내비게이션 안내 멘트를 보면 화살표 방향이 3D 화면으로 나타나지만 운전하는 시야에는 크게 약 방해가 되지 300m 않습니다. 앞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몇 번 운전을 해보니까 저 화살표 방향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는 개수가 늘어났다가 하나가 됐다가 하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인식하기가 편합니다. 다음 신호등에서 우회전입니다. 이렇게 보여주겠습니다. 약 600m 앞 로터리입니다. 잠깐만 멈춰서서 이번에는 이트로 모델의 지금 Q4 이트론에서 처음 나오게 된 B 모드죠. 원페달 드라이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우선 Q4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어 시프트를 보시면 원래는 스포츠 모드가 있어야 하는 자리에 B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원페달 드라이빙이 가능한 회생제동 단계의 최대치를 나타내어주는 주행 모드인데요. 쉽게 설명드려서 B 모드를 주행할 시에는 악셀에서 발만 떼어도 실제로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이 감속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내 주행에서는 실제로 브레이크를 거의 밟지 않고 악셀의 유격 정도로만 운행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회생되는 배터리 양이 많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자, 그리고 Q4 이트론 모델에는 스티어링 휠 부분에 패드 시프트가 있습니다. 내연기관에서는 이 패드 시프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기어 단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하지만 Q4 이트론 또는 이트론 55나 50 같은 모델에서는 이 패드 시프트가 회생제동의 단계를 조절하는 데 쓰입니다. 즉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회생제동의 단계를 높이는 거고요. 그리고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회생제동 단계를 낮추는 건데, 마이너스 버튼을 누를수록 브레이크가 걸리는 압이 더 세지는 거고요. 쉽게 설명드려서 플러스를 누르면 기존 내연기관 차량과 거의 비슷한 질감으로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 패드 시프트는 Q4 이트론을 운행하실 때 B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드라이브 모드에서도 브레이크에 발을 밟지 않고 패드 시프트를 통해서 속도를 감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행을 하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자, 일반 D 드라이브 모드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일반 내연기관과 사실 똑같아요. 주행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악셀에서 발을 떼더라도 지금처럼 크게 감속이 되지 않는데요. 바로 이 패드 시프트의 마이너스 버튼을 이용하면 회생제동 단계를 1단계로 켜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기판 왼쪽 편에 배터리 충전 상태가 나오는 것처럼 초록색 칸이 한 칸 칠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속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2단계로 켜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2단계로 켜게 되면 아까보다 훨씬 더 감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총 3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회생제동 단계는 3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지금처럼 3칸에서는 제가 지금 그냥 엑셀에서 발만 뗐는데도 이 정도까지 감속이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일반 D모드에서도 패드 시프트의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제동을 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에 발을 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고요. 다시 악셀을 밟아서 속도를 올리고, 지금 보시는 이 회생제동 단계의 3단계가 바로 B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B모드로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B모드로 놓고, B모드는 쉬워요. D 상태에서 기어 시프트를 밑으로 한 번 더 내리면 B모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내리면 다시 D, 한 번 더 내리면 다시 B, 이런 식으로 모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B모드 상태에서 출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전시장까지 돌아가는 길에 악셀 페달만 이용해서 감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감속되는 단계가 굉장히 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회생제동 단계를 따지면 3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처럼 악셀에서 발만 떼더라도 속도가 감속이 되면서 5km까지 감속이 됩니다. B모드에선 감속되는 게 바로 5km까지예요. 차가 완전히 멈춰 서지는 않고요. 완전히 멈춰 서시려면 브레이크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이라는 게 사실상 브레이크를 밟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시내 주행 시에 브레이크에 발을 대지 않더라도 손쉽게 감속을 할 수 있고, 이 감속함과 동시에 회생제동 단계가 최대 단계이기 때문에 배터리 효율이 그만큼 좋다라는 게 장점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운전을 직접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 오면서까지도 아직 브레이크는 한 번도 밟지 않았거든요. 즉 브레이크를 밟는 시기는 이런 식으로 신호가 걸렸을 때 차가 완전히 멈춰서는 단계에서만 브레이크에 발을 얹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감속되는 양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급감속은 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운전을 해보시면, 운전에 조금 익숙해지신다면 B모드로 항상 주행을 하셔도 될 정도의 감이 오실 거예요. 항상 B모드로 다니게 되면 그만큼 배터리 효율도 높일 수 있고, 또 사실 브레이크에 발을 안 올리는 게 크게 장점이 되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는데, 이 오른발을 브레이크와 악셀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내 주행에서는 은근히 B모드가 굉장히 편합니다. 악셀을 밟는 이 정도로만 속도를 감속하고 가속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하는 피로도도 생각보다 줄어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이게 됐던 차량이 바로 Q4 차량인데요. 이 Q4 e-tron 차량이 옵션이 적어요, 또는 보조금을 못 받게 돼서 너무 실망스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장담할 수 있는 건 타보시면 만족도가 점점 높아지는 차량입니다. 실제로 운행을 하고 계신 제 고객분들 또는 다른 직원들의 출고 고객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차가 너무 좋아요, 잘 타고 있어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항상 받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금 이 동급의 전기차 중에서는 Q4 e-tron을 선택하시는 게 최선의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 이번 달이 가기 전에 Q4 e-tron을 구매하실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고나 시승이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